안녕하세요. 해담사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이 막연한 불안감이 자꾸 스며들지 않으신가요? 64년생 갑진생 용띠분들, 오늘 이 영상 특히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 5월 남은 기간, 그리고 곧 앞으로 다가올 6월 이후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실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이야기만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분명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대로 도움이 되실 이야기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으신 분들 댓글에 저에게 이야기하듯이 살짝 적어주시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축원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운세는 고정 댓글에 1:1 상담 링크로 오시면 제가 진심을 다해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올해 64년생 갑진생 분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갑진생 분들의 나름 5행이 복등화인데요. 이 복등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등잔에 켜진 불을 말합니다. 주변을 밝히는 아름다운 불이지만 이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릴 수 있는 약한 불이기도 합니다. 26년 병오년은 하늘도 불, 땅도 불, 쌍화의 불의 해인데요. 하늘의 병화가 불이고 땅의 오 역시 불이니 올해는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강한 불기운 속에서 이 복등화가 안정적으로 타오르기보단 에너지 소모가 좀 빨라지기 쉽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촛불이 한꺼번에 강하게 타다가 이 서로의 열기로 기름이 훅 빨리 줄어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올해 64년생 분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대박 기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나쁜 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해일수록 우리의 기운의 흐름을 잘 읽고 대비를 하면 이 하반기에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용은 하늘을 나는 존재이지만 구름을 타야 비로소 힘이 발휘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그 구름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하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 전환기에 불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혹시 요즘 하려는 일마다 뭔가 좀 걸리고 준비를 했는데 좀 자꾸 지체되고 내 말이 상대방한테 좀 안 닿는 느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흐름이 그런 겁니다. 이 기운의 흐름 때문이기 때문에 본인을 탓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빠르게 5월 하순의 재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6월 하반기로 쭉 이어지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64년생 갑진생 분들은 올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것과 나쁘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5월 하순에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가 좀 잘 안 풀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게 안 풀리다 보니까 좀 급하게 움직이시면 더 꼬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여기서 잠깐 반전이 있는데요. 오래 묵혀둔 금전 일이라든지 예전부터 좀 오랫동안 진행해 오던 일이라든지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뿌려놓은 씨앗에서는 조금씩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빠른 수입보다는 이 오래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방향으로 이 시기를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말씀인 거죠. 5월 하순에서 이 6월로 넘어가는 구간에 새로운 투자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한 박자 늦출 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또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결정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 시기에 판단력이 좀 평소보다 흐려지실 수 있거든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 시기 재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물운이 좀 평탄한 시기일수록 이 지출 관리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먼저 살피시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쉽게 돈을 모으실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소비라든지 체면 때문에 하는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5월 남은 기간 동안 이 종이에 글로 써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이 6월 이후에 훨씬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가벼워지실 수 있습니다. 낡은 지갑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새 지갑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어떤 개운법의 하나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낡은 지갑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재물을 담아두지 못하고 흘려버린다는 이 풍수적인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낡은 지갑보다는 뭐 낡은 지갑이라고 해서 다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막 헤어지고 막 빵꾸가 나고 막 이 사방의 귀퉁이에 막 실이 다 올이 나갔는데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좀 깔끔한 새 지갑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재물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물 얘기를 했으니까 인간관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64년생 갑진생 분들 이 시기에 좀 조심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용과 개는 이 상춘살인데요. 이 서로 정반대에 있는 두 기운이 맞부딪히는 겁니다. 이 5월 하순에 이 개띠분들과의 관계에서 이 말 한마디가 예상보다 크게 충돌을 일으키거나 이 사소한 오해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직장에서라면 이 개띠 동료나 개띠를 가진 윗사람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가정에서라면 이 개띠 가족과의 갈등이 이 시기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실 수 있어요. 또 용과 돼지는 원진살입니다. 이건 충돌이 아니고 조금 불편하고 어색한 기운을 말하는데요. 이 개띠처럼 이 직접적인 다툼은 아닌데 왠지 마음이 좀 안 맞고 어색해지는 관계가 원진살이거든요. 이 돼지띠분과의 거리감이 좀 생기시더라도 억지로 이 시기에는 좁히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런 좀 어색한 기운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 64년생 분들한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을 조금 한 박자 늦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이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게 나가는 경향이 있으신데 특히 자식이라든지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좀 도드라져서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자식분한테 걱정돼서 나는 한마디 했는데 이게 크게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게 고민이다라고 조금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수만 번 고르고 마음속으로 2번, 3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추천드려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혹시 최근에 좀 가까운 사람과 말로 어색해진 상황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비방책이라든지 조금 풀 수 있는 해법들에 대해서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건강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우리 올해 기운이 흐름이 조금 제일 되게 좋은 흐름이 아니시고, 이게 평탄한 흐름이신 만큼 이 몸으로 조금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날이 조금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시기인 만큼 확실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피로가 훨씬 더 빨리 쌓인다는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5월 하수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체력 소모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이 복등화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이 심장과 소장 그리고 눈과 연결된 기운이 특히 예민해지실 수 있는데요. 이 화의 기운이 오행에서 심장과 연결이 깊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좀 잠이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생기시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빨리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건강 관리 비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시기에 과로는 정말 금물입니다. 잠도 평소 주무시는 것보다 더 빨리 1시간 정도 더 빨리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것도 한 30분 정도는 조금 더 늦게 일어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늘리는 그 잠 시간이 5월 건강에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가 좀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잖아요. 이 시기에는 우리 용띠분들 최대한 절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 자주 마시시고요. 이 붉은 계열의 채소나 과일을 평소보다 조금 더 챙겨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이렇게 기운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운이 조금 이렇게 불균형이 있을 때 특히 더 이런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과 한번 꼭 이야기를 하고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는 넘어가는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 6월 이후 여러분이 이 하반기를 단단하게 준비하기 위한 특급 풍수 비방책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64년생 갑진생 복등화 분들의 오행 특성에 맞춰서 특별히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올해 병오년의 강한 화기운 속에서 이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5월이 끝나기 전에 꼭 실천을 하셔서 이 하반기를 꼼꼼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급 풍수 비방책은 이 북쪽에 맑은 물그릇 하나를 두시는 겁니다. 올해 쌍화의 해에서 이 불기운이 과잉이 되면 몸과 마음이 소모되기 쉬운데요. 이 오행에서 불을 다스리는 것은 물입니다. 집 안에서 이 북쪽 방향의 깨끗한 그 도자기 그릇에 맑은 물을 항상 담아두세요. 날이 지나면 당연히 교체를 하셔야겠죠. 이 북쪽은 물의 기운을 자리하는 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물의 기운을 북쪽에 배치를 하면 이 지나친 화기운이 자연스럽게 식혀지면서 우리 집안의 에너지 균형이 잡힙니다. 이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물은 반드시 맑은 상태를 유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갈아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물이 탁해지거나 이 먼지가 쌓이면 오히려 우리 탁한 기운이 집안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릇은 이 투명하거나 도자기 계열이 참 좋습니다.
자, 이 물그릇 옆에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수정 하나를 물 옆에 두시면 좋은데요. 이 수정이라는 것은 이 기운을 정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의 개운 효과를 더욱더 높여줍니다. 이 물그릇 하나가 이 하반기 내내 우리 집안의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수호자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세팅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방책은 이 현관을 한번 대대적으로 대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수에서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라는 말 항상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첫 번째 관문이 현관입니다. 이 하반기 운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현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현관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것들 다 치우세요. 이 신발은 늘 신는 그것으로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이 택배 박스, 우산, 이 잡동사니들 있으시죠?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현관 바닥이 좀 지저분하면 이 재물운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들어오는 복도 그 앞에서 탁 막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현관에 이 싱싱한 관엽식물 하나를 놓으세요. 잎이 둥글고 넓은 식물일수록 좋습니다. 둥근 잎은 이 풍수에서 이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형태인데요. 뾰족한 잎이나 가시가 있는 선인장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현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이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나 소품을 두시면 참 좋고요.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꽃그림이 재물운 상승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현관에 거울 있으신 분들 두는 건 괜찮으신데 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이 정면에 큰 거울이 있으면 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반사되어 나간다는 해석 많이 들어보셨죠? 거울은 왼쪽이나 오른쪽 정면을 피해서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재물운이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출세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현관 정비는 딱 하루만 투자해 놓으시면 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방책으로는 이 침실에 이 물기운 침구와 소금 정화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침실 기운이 곧 나의 하루의 기운과 맞닿아 있죠. 올해 복둥아 분들은 이 화의 기운이 좀 과잉된 상태입니다. 잠자는 동안 이 기운을 식혀주는 것이 이 하반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침구 색상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데, 푸른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침대 커버 혹은 베개 커버로 교체하시면 물의 기운이 우리 잠자는 동안 좀 보충이 되는데요. 우리 밤 11시부터 새벽 1시는 자시라고 해서 이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푸른 계열 침구 위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면 이 화의 기운의 소모를 막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침실 내 기퉁이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작은 주머니 있으시죠? 거기에 넣어서 묶어두세요. 이 작은 접시에 이 굵은 소금을 한 줌 담아서 내 방 모서리에 두셔도 되고,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모서리에 달아 놓으셔도 됩니다. 이 소금은 예로부터 공간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이 정화하는 대표적인 풍수 아이템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시면 이 침실의 기운은 맑아집니다. 다 쓴 소금은 이 변기에 흘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잠의 질이 달라지면 이 낮 시간에 우리 판단력과 체력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이 세 가지 풍수 비방책 어렵지 않죠. 물그릇, 현관 정비, 침실 정화, 이 5월이 끝나기 전에 세팅해 주시면 이 6월 하반기 내내 기운의 흐름이 확연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 방위와 우리 공간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올해 대장군이 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군은 그 방위로 큰 변동을 일으키면 일이 꼬이는 기운인데요. 5월 하순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이사나 큰 공간의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동쪽 방향은 신중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남쪽에는 삼살의 기운이 있고 재물, 건강,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서쪽은 상문의 방위인데요. 슬픔이나 이별의 기운과 연결된 방위입니다. 이사나 큰 이동을 결정하실 때는 한 번 더 방향을 살피시고 조금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천 조언 하나씩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새로운 투자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금전거래는 한 박자 늦추시고, 두 번째, 말을 꺼내기 전엔 반드시 수만 번 고르시고, 이 시기만큼은 그 한 박자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은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평소보다 1시간 더 주무시고 체력의 이 게이지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수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동쪽, 남쪽, 서쪽으로의 큰 이동이나 변화는 이 시기에는 보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5월이 끝나기 전에 풍수 비방채 이 세 가지를 꼭 실행하시는데 북쪽의 물그릇, 현관을 정비하고 침실에 소금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먼저 살펴보시고 나가는 돈을 정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 하반기 재물운을 지키는 토대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나에게 이 허탈한 감정이 올라오면 애써 지우려 하지 마시고 잠깐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올해처럼 기운이 최상이 아닌 시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감정이 허탈함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허탈감이 쌓이면 점점 움츠려들고 이 움츠려들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허탈한 감정이 올라오면 애써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깐 그 감정 그대로를 인정하고 느껴보세요. 억누르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나면 이것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갑니다. 기운이 그런 거지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64년생 분들 지금까지 정말 잘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열심히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숨을 고르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더 멀리 달리기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나는 괜찮아집니다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여러분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64년 용띠분들은 이 하반기로 갈수록 운기가 점점 안정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듯이 운기가 상승하는 구간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만 잘하시면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흐름이 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건너면 여러분의 하반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5월 남은 시간 달리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 몸을 살피고 내 관계를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공간을 살피는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핌이 나중에 여러분을 훨씬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도움됐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댓글 제가 소중히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4년생 갑진생 용띠분들 5월 남은 시간 주변 잘 살펴보시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풍수비방책 실행하고 말 한 박자 늦추고 몸 한 시간 더 쉬어주시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하반기를 지혜롭게 건너게 해줄 겁니다. 희담사주는 늘 여러분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용법은 설명란에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만 맞는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1:1 상담 링크로 편하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64년생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